11번부터 에너지 양자와 수소 원자 모형 뭐 이런 것들 관련한 문제들 나오고 있는데 러더퍼드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옳은 것만 골라봐라 그랬는데 큰 함정이 있죠. 그죠? 먼저 점검해 봅니다.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란 원자 핵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대부분의 질량을 가지고 아주 작은 범위에 모여 있으며 주변에 전자가 적당한 크기, 사실은 굉장히 큰 범위인데 적당한 크기의 반경을 두고 전자가 실제로 원운동을 하고 있다. 그만큼의 거리를 두고 존재한다라기보다는 아예 원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그랬을 때 이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크게 두 개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전자가 이렇게 돌다가 조금만 또 더 큰 궤도를 돌기만 하면은 전자가 에너지 조금 요만큼 얼마든지 에너지를 흡수를 하고 그만큼에 대응하는 에너지를 현재 가지고 반경을 가지고 돌고 있으면 되는데 실제로 보니까 얘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요만큼 더해서 크기 이런 반경 조금만 더 흡수해서 이런 반경 이렇게 돌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무 에너지나 다 섭취하는 게 아니라 정해진 에너지 안 돼. 아 이만큼은 이제 섭취할 수 있어 해서 이 상태로 전이 이만큼도 섭취할 수 있어 이 상태로 전이 할 수는 있는데 애매한 에너지들은 가질 수 없다라는 현상이 실제로 발견이 되니까 야 이걸로 해석이 안 되는데 라는 얘기라고. 무슨 얘기다? 니은 원자 내의 전자가 전이하는 과정에서 모든 파장 또는 아무 파장의 빛이나 다 흡수, 방출할 수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 라고 그랬는데 아니 실제 현상이 이게 아니라고요. 아무거나 다 뭐든지 흡수할 수 있음 아니고 실제로 아무거나 다 흡수할 수는 없음이라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가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이다 해야지 되는데 이거는 말을 거꾸로 했죠. 응? 빛을 방출했을 때 못 넣을 만큼 주면은 그 빛을 그냥 통과시켜요. 아, 나 안 먹어. 나 이런 거는 요거 E1 상태, E2 상태, E3 상태 이러면은 등등등 있으면은 E1 상태 있던 거는 E2 빼기 E1 요 차이만큼의 에너지를 먹거나 E1, E3 차이 이만큼을 먹거나 할 수 있는 거지 E2, E3 사이 정도 갈 수 있는 애매한 에너지는 얘는 어떻게 하냐 저거 내가 못 먹는 건데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세요 하면서 아무 일도 안 벌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땠던 거야? 기체가 있는데 혼합광 모든 에너지 종류들을 다 포함하는 빛을 여기다 쬐었을 때 얘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먹었으니까 그거 빠진 흡수선 스펙트럼이 나타났던 건데 나머지들은 못 먹으니까 통과시키니까 아 가세요 지금 내 건 아니에요 나랑 상관없어요 하니까 그것들은 그대로 분광했을 때 스펙트럼상 나타나고 있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에서 실제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관점에 대한 설명에서 있다가 없음을 설명하지 못한다로 바꿔야 되는데 이런 게 함정이죠. 항상 여러분들 지금은 좀 틀리더라도 실제로 학교 시험 보거나 수능 보거나 나중에 뭐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아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봐야지 하는 거 그런 거 다시 한번 주의하는 의미에서 치사하게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 밖에 기억이나 디귿 설명은 크게 틀리는 점 없는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 12번인데 12번만 넘어가고 쭉이네요. 계속인 줄 알았네. 자, 13번인데요. 자, 그래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플랑크 양자가설 이런 것도 돼도 되고 보어는 수소의 원자 모형을 제시했다라고 하죠. 그랬을 때 보어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자, 보어 원자 모형에서는 그래 원자핵은 거기 있다 치자. 대부분의 질량이 모여있다 치자. 그런데 전자가 이렇게 음전하를 띠는 전자가 뱅글뱅글 돌고 있다라기보다는 적당한 반경을 확보한 채로 그 주변에 존재할 가능성이 흩어져 있다.
이게 한국말로 우리말로 하든 뭐 외국어로 하든 말로 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이게 물리 용어로 그냥 수식으로 쭉 나오는 내용인데 전자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거야. 그럼 전자가 부서져 있어요? 그건 또 아닌데 파동성을 가지면서 이렇게 확률적으로 존재할 어디에서의 파동함 형태를 띠는데 선생님 그건 뭐예요? 아니 그냥 수식으로 설명할게요 하면서 이렇게 쭉 전개하지 않으면은 이게 말로 하기가 그 표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어쨌든 주변에 적당한 반경에서의 확률을 충분히 높게, 요거보다 약간 확률이 다르게 약간 안쪽에도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존재할 뿐인 거지. 어쨌든 음전하가 가속 운동, 방향이 바뀌면서 돌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부정하고, 뭐 요게 있긴 있는 건데 진짜로 도는 상황은 아니야 하면서 에너지를 반드시 방출해야 된다라는 문제점을 일단 해결했다 치고요. 양자 조건에 의해 원자 내 전자 궤도가 둘레가 전자의 물질 파장의 정수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그냥 그러려니 하고 한번 읽고 넘어갑시다. 여기 실제로는 흩어져 있지만 이게 만약에 적정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면은 질량을 가지는 전자는 질량 곱하기 속도 하는 운동량 분의 하 하는 물질파 파장을 가진다라고 그래요. 이러한 길이의 물질파 파장을 가지도록 할 파동 형태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돌고 있다 치고 이거 원주의 길이 있죠. 원주 반지름 r일 때 2πr 나올 텐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2πr 반지름이 현재 속도와 질량을 고려한 요 플랑크 상수는 6.63 곱하기 10의 -34제곱 상수예요. 요게 현재 속도 질량에 의한 원주의 길이가 n람다식으로 나올 수 있을 때에야 얘는 존재 가능하다라고 하는 양자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물리학 1 교과서에서는 아주 자세히 다루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뭐 물리학 2 교과서에서 매우 자세히 다루느냐 그것도 좀 아닌데요. 이렇구나 라는 게 양자 조건이다 라고 하는 거. 뭐 양자론, 양자가설, 양자조건 말들이 약간 헷갈리게들 나오는데 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켜야 전자는 안정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말로 풀어 쓴 설명이다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이런 거 눈에 찍어 놓고 한 번씩 또 보면은 혹시 이런 질문 나왔을 때 구분만 맞다 틀리다 구분만 하면 되겠어요. 그 다음은 할만하죠. 전자는 전이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흡수 또는 방출해서 더 큰 궤도, 작은 궤도로 옮기는 현상을 전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이 과정에서 난 여기에서 저기까지 갈 거야 하려면 그때 가져야 할 에너지 차만큼을 더 필요하면 흡수, 너무 많다 그러면 방출 해가지고 니은은 딱히 틀린 표현은 아니겠고요. 트집을 잡을 데가 별로 없습니다. 디귿 원자 내 전제 에너지가 증가할수록 궤도 반경도 같이 커진다.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에너지라는 것들이 양자화돼 있고 얘가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의 크기 반지름이라는 것도 또한 반경 또한 양자화돼 있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게요. 자, 13번이었고요. 14번. 자, 14번 문제에서는 실제로 원자핵이 여기 있고 이렇게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반경이 양자화돼서 이런 크기들 쭉쭉쭉쭉 더 그릴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중에서 요거를 순서대로 쭉 나타낼 수 있을 때 첫 번째 가질 수 있는 반경과 에너지, 두 번째 가질 수 있는 반경과 에너지, 세 번째 거요 라고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을 이렇게 번호를 매길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는 가장 작은 반경에 해당할 n값부터 해서 요거 n값들을 1, 2, 3 나가는 거 양자수라고 하죠. 양자수라고 할 건데 그때 가질 에너지 또한 요때 E1 가장 낮은 상태 바닥 상태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 E2 마이너스 3.4 일렉트론 볼트 이런 식으로 쭉 쓸 수 있다. 그 중에서 두 개만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빛이 들어온다네. 빛이 5.6 일렉트론 볼트의 에너지를 가지고 들어온대요. 빛 에너지가 빛에 이제 흡수하고 싶은 거야. 5.6 일렉트론 볼트 되는 게 들어왔다. 요런 상황을 한번 나타내 보자 했습니다. 기억.
이게 들어왔을 때 전자는 에너지가 마이너스 8 일렉트론 볼트 상태로 되느냐. 자, 원래 음수값의 에너지 크게 이상한 거 아닙니다. 에너지값, 음수값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13.6 상태에서 여기에서 5.6만큼을 흡수를 하면 플러스 5.6만큼을 흡수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8 어쨌든 마이너스 얼마보다 마이너스 8 상태로 얘가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하는 건데 마이너스 8이라는 숫자는 마이너스 13.6과 마이너스 3.4 사이에 있는 숫자인데 이게 1, 이게 2면은 이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는 없다라고 해야 되니까 이건 내가 못 먹는 거네. 그래서 그냥 흘려 보내주면 되겠다. 그래서 기억. 이게 흡수를 해서 마이너스 8.0 상태로 되었다라고 하는 전제는 이건 지금은 성립할 수 없어요 하겠습니다. 니은. 그래서 그 결과 흘려 보내니까 바닥 상태에 있던 거는 그대로 있게 된다. 맞는 말이고요. 들뜬 상태의 수소 원자는 에너지가 10.2 일렉트론 볼트짜리 광자를 방출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떤 상태에 들뜬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존재 가능한 수많은 에너지 상태들 띄엄띄엄 있지만 수많은 에너지 상태들 중에서 어떻게든 이렇게 내려올 때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지금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마이너스 3.4하고 마이너스 13.6 요 차이가 얼마죠? 요거 차이 그냥 빼면 되는 거죠. 13.6에서 3.4니까 10.2만큼 하면서 10.2만큼 방출하는 거 더 이상 따져볼 필요 없이 지금 자료만 보고 2에서 1로 떨어질 때 이만큼 방출 가능한데요 하니까 가능하기만 하면 다른 건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판단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14번이었고요. 자, 15번. 자, 15번 문제에서도 역시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그림을 그려서 반경 표시 에너지 이래요 하는 것들 숫자 써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그림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프상에서는 에너지 값들이라는 게 있다 치고 이렇게 높은 에너지, 낮은 에너지가 있다 치고 마이너스 13.6 일렉트론 볼트라는 에너지가 있고 마이너스 3.4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두 번째 거예요 라는 것도 또 표시를 했고 세 번째, 네 번째는 마이너스 1.51 마이너스 1.51 마이너스 0.84라는 게 이제 에너지 값으로 나오게 85라는 게 에너지 값으로 나오더라 라고 이렇게 일단은 제시를 해줬습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들뜬 상태들까지 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요 상태들 중에서 이제 전이하는 모양 에너지 상에서만 검토를 해보면 A는 스몰 a는 바닥 상태 1준위 에너지 상태에서 네 번째 준위로 올라가는 거였었고 B 4에서 3으로 C 3에서 2로 내려갈 때 방출 D 또 다음 단계 2에서 1로 방출될 때 내보내는 에너지에 대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억 A는 D 과정에서 뭐 라이먼 계열은 또 어떠냐 뭐 이런 것들 나와 있는데 지금 나에서 뭔가 수소 전자 전이 과정에서 에너지 방출할 수 있는 그것들 스펙트럼 분석을 해봤더니 400나노미터 근처에서도 뭐 이런 것들 방출하네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또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 A라는 것이 A라고 하는 선 스펙트럼 요 모양이 가장 파장이 긴 거죠. 이쪽 약 700까지 이렇게 표시를 했다 그러면 이게 그런 가능한 파장들 중에서 가장 파장이 긴 것 요거를 표시를 하고 있다. 그랬을 때 이 에너지, 빛 에너지라는 것은 계산을 할 때 하 F 플랑크 상수 하 곱하기 빛의 진동수 하거나 람다분의 하 C 그래가지고 파장분의 플랑크 상수 빛의 속도 어쨌든 이거는 상수값이라서
람다에 반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라는 식으로 나와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때 방출했을 에너지 요 값들은 파장이 가장 긴 A 상태가 에너지 양으로서는 가장 적은 양을 표현하는 게 되겠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아마 이 네 가지 방출선들 중에서 에너지가 가장 적게 변화하는 B 과정에서 방출하는 게 A가 표현하고 있는 것이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자, 그래서 1번은 틀린 말이고 니은 2번 나는 라이먼 계열의 스펙트럼이냐 그랬는데 지금 나에서 여기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 요 나 그림에서 요 스펙트럼 모습들 이렇게 나온 것들은 이런 과정에서 방출되는 것들이기를 다 표시했다기보다는 지금 그림 봅니다. 그림 나는 수소 원자가 방출하는 가시광선 영역의 선 스펙트럼을 나타낸 거다라고 그랬네요. 가시광선 영역 선 스펙트럼을 나타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수소에서는 이거를 외워주는 건데 발머 계열이라고 해야지 되겠고, 발머 계열이라고 했다면은 어떠한 상태에서 두 번째 에너지 상태로 넘어갈 때 방출하는 것들이 가시광선으로 나오면서 발머 계열이다 라고 그래야지 되겠다. 그래서 라이먼 계열은 자외선이기 때문에 이건 틀린 설명이고, 잠깐 요거 설명하다가 내가 잠깐 그 다른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미안. 자, 요거 A라는 것이 그래서 파장이 400에서 700, 800 나노미터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가시광선이 맞네요. 그래서 다음에 오는 것처럼 발머 계열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으면 지금 이게 표시한 게 두 번째 준위로 내려갈 때 그때 방출한 것들일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갈 때 C를 표현했다라고 해야지 되는데 내가 지금 이게 각자 대응되는 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설명을 해서 1번에 대한 설명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C와 같은 과정에서는 3.4 일렉트론 볼트 방출하느냐 그랬는데 C 과정 여기서 여기 갈 때 3.4하고 1.51의 차이 약 한 2 정도 되겠죠. 그래서 2 일렉트론 볼트 근처가 될 텐데 아니죠? 3.4 당연히 아니고요. C 과정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 B 과정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냐? BC 과정 중에 C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니까 더 파장이 짧은 걸 방출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요. 5번 전자가 A 과정에 흡수하는 것은 BCD 과정에서 방출한 것과 같다. 에너지 이만큼이란 여기서 이만큼 B 방출 C 방출 차근차근 방출하는 에너지를 다 합하니까 A 과정에서 왕창 흡수했던 에너지하고 같네요. 이렇게 해석을 합시다. 자, 15번이었고요. 다른 것들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나 이쪽 문제들 뒤에 몇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16, 17번 내가 요거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바로 이제 얘기하려고 미리 써놓은 문제들인데 자, 이걸 다 설명하려면 에너지띠 구조에 대해서 다 처음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내용의 중심, 핵심 내용 이런 것들만 할 요 시간에는 다 보기는 어려워서 일단은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은 저와 같은 식으로 앞에서 에너지의 양자화 했던 방식으로 어떤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이 값 가질 수 있어요. 요거보다 높은 에너지 가질 수 있어요. 이거보다 높은 에너지 가질 수 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요게 하나의 원자 속에 전자들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들의 양자화된 E1, E2, E3, E4, E5 쭉쭉쭉쭉 가는 값들인데 그런 원자들이 대단히 많이 뭉쳐 있으면 모여 있으면 얘네들이 고체일 때에는 분자 2개, 3개, 5개 이 정도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원자들이 금속이 보통 많이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금속 같은 경우에 금속 원자들이 빠글빠글 모여가지고
이것들이 금속 결합하고 있다라고 하죠. 특별히 금속 원자 3개가 2개가 단위체 분자를 이루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는 식으로 수많은 원자들이 연속적으로 쭉 다 연결한 모습이 돼서 서로 간의 에너지 준위가 겹칠 때에는 해당 에너지 준위가 요갑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벌어진 띠 구조를 이룬다라고 그래요. 이게 에너지 그래프인데 에너지 그래프가 이렇게 쭉 벌어지는 형태를 가진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에너지 띠 구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걸 다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 특정 원자가 가지는 전자는 이건 좀 화학에서 얘기하는 것도 같이 봐야 되는데 원자가 가지는 전자가 수소는 하나밖에 없지만 나머지 종류들은 2개 이상 3개, 4개, 10개, 뭐 수십 개 가지고 있죠. 그걸 원자핵 주위에서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소위 옥택 규칙을 만족하면서 있다라고 하죠. 그래가지고 원자핵 주위에서 첫 번째 껍질에 S 껍질에 주양자수 1, 뭐 첫 번째 껍질, S 껍질 뭐 이런 데에 최대 2개 들어가고 다음 껍질로 점프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여기서는 최대 8개 들어가고요. 그 다음 껍질 하면은 여기서도 또 8개 차례죠. 그리고 그 다음 껍질이 18개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정확하게 뭐 옥택 규칙 쭉 확인하고 이런 건 화학에서 하시는데 이 정도는 그래도 조금 첫 번째 에너지 값 2개 전자가 가질 수 있어. 두 번째 에너지 값 8개, 세 번째 값 8개, 네 번째 껍질 상태로서는 18개 땅땅땅 가질 수 있어.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되는데 이게 해당 에너지 준위 값을 해당 전자가 2개 가질 수 있고 다음번에는 8개, 다음번 여기에도 8개 이렇게 해당 에너지에다가 심어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럴 때요. 여기 보면은 문제에서 오타가 있는데 가나다다도 있죠. 가나다라 해야 되는데 그림이 좀 바뀌어야 되겠네. 그러는데 자 A나 B 이런 것이 이 D의 구조를 얘기하는 거다 할 수 있겠고 니은 B는 전제가 존재할 수 없는 영역이냐 B 상태는 요 에너지 D와 D 사이의 D틈 불가능한 영역 사이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저 상태로서의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여기에다 두고 있을 수는 없다 해야 되겠고 디귿 C는 전도 D로서 전자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냐 C는 바닥 상태로서 전자 가질 수 있는 가장 낮은 에너지 상태다라고 해야지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를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느냐 그랬을 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D들 이걸 허용된 D라고 하고요. 지금 우리 원래는 교재에서 어느 정도 점검했어야 되는 내용을 문제 하나를 통해서 그냥 주요 내용만 빠르게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려고 문제 풀라고 한 거고 허용된 D들이라고 하고 이 사이에 D틈 또는 에너지 갭이라는 것들은 그 에너지의 전자는 가질 수 없어 하는 거고 내가 어떤 전자를 가지고 있을 때 그 전자들을 낮은 에너지부터 차곡차곡 개수에 맞게 옥택 규칙 따라서 쌓아서 올라갈 때 실제로 전자를 꽉 채운 띠가 있고 그건 그냥 뭐 그런 띠고요. 한없이 많은 전자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니까 그런 정도의 에너지를 가질 전자는 없어요. 거기 텅 비워놓을 때가 있다. 그 허용된 띠 중에 전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빈 띠를 요거를 전도띠라고 하고요. 그리고 전자를 실제로 올려놓은 띠 그것들 중에서 가장 상단 높은 데 있는 띠를 허용된 띠 중에 그런 띠를 원작가띠 또는 가전자띠라고 부릅니다. 원작가띠라는 말을 조금 더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뭐 이래요. 그랬을 때 되게 어렵네. 그랬을 때 지금 이게 구리들이 모여있을 때 구리라는 원자들이 모여있을 때 만드는 에너지 띠 구조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요거 구리를 확인해야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수소 같으면 뭐 금속도 아니긴 하지만
수소는 전자가 딱 한 개니까 여기에다 하나 가지고 나머지 다 비워놓으면 돼요. 특별히 전이하지 않는 이상은. 헬륨도 2개 여기 있고 리튬 3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구리는 어땠었겠냐. 내가 가질 총 전자들을 요 순서대로 배치하다 보면 어디까지 채워놨고 그 다음부터는 전도 뛰겠냐 했을 때 자 구리가 전자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죠. 구리가 몇 개? 얘가 번호가 29번이에요. 그래서 전자를 29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2개 채우고 두 번째 채우고 세 번째 채웠을 때 요거까지 하면은 18개 나오죠. 그리고 11개를 더 집어넣어야 되는데 아유 여기는 자리가 많으니까 첫, 둘, 세 번째 다음에 여기에 뭐 꽉 채우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네요. 뭐 좀 남네 한 다음에 여긴 안 채우겠다. 그래서 네 번째 띠가 가전자 띠다, 원자가 띠다 라고 할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접근해야지 되겠어요. 구리가 왜 29번이에요? 양전하가 29개 있고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29개 있으니까 그렇겠지. 그래요? 그래요? 맞죠? 구리니까 29번이죠. 그죠? 92번 같진 않고 92번일 것 같진 않고 92번은 우라늄이죠. 얘들아 탄소 몇 번? 원자번호 몇 번? 여러분 그냥 수해리배 이렇게 따져도 되긴 하지만 주요 원자 몇 개는 그래도 외우고 있습니다. 탄소 몇 번? 탄소 왜 6번? 왜가 뭐예요? 그냥 6번 6개 생각하지. 탄소 원자 기호가 어떻게 돼요? C죠? 그죠? 6번이네. 그죠? 그래서 6번이에요. 질소는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7번. 왜 7번이에요? 질소는 원소 기호가 뭐야? 7번이죠. 7번 이렇게 써 있네. 그죠? 산소는 몇 번이에요? 8번. 왜 8번이야? 산소 O2 그렇죠? O2 개 있어요. 8번이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니 산소는 원래 8번이지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아 그렇구나 해도 되고요. 구리 뭐 외우기 쉽죠? 시답지 않은 얘기였어요. 자, 원소 번호 29 진짜로 92번이 뭔지 뭐라고? 우라늄입니다. 혹시 93번 알아요? 94번 알아요? 몰라요? 자, 태양계의 행성들이 수성부터 해가지고 쭉 있죠. 하다 보면은 우리 우라노스 있죠. 우라노스 누구니? 천왕성. 우리말로는 천왕성. 유라노스. 우라늄. 여기서 따온 겁니다. 실제로 우라노스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종족 이름 따가지고 한 거예요. 다음에 뭐예요? 넵튠이죠. 넵튠. 포세이돈이죠. 넵튠. 그럼 얘는 뭐겠어요? 넵튠늄이에요. 뭐지? NP 이렇게 썼었나? 뭐 그래요. 진짜입니다. 다음은 누구예요? 명왕성이죠. 명왕성 뭐예요? 플루토죠. 하데스라고도 하고. 얘는 뭐겠어요? 플루토늄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92, 93 중에서 우라늄, 넵튠늄, 플루토늄 요 순서입니다. 참고. 자, 17번. 17번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단위에 대한 얘기인데 여러분들 단위 또한 여러분 헷갈리지 않고 잘 구분해야지 돼요. 균이란 자기장 3테슬라가 형성되어 있는 아까 그런 말도 했죠. 전기장을 얼마 걸었다. 전기장이 얼마 형성되어 있다. 그런 것처럼 자기장이 얼마가 걸려있다. 걸었다. 형성되어 있다. 이런 말들 다 쓸 수 있어요. 3테슬라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는 공간에 특정 지점 5제곱미터의 영역을 면적 5제곱미터에 해당하는 면적을
수직으로 통과할 자기력선들 개수 개념 자속값은 얼마인가 그랬네. 자속값을 물어봤네요. 파이가 몇 웨버냐 대답해야지 되는 게 요게 기본이죠. 얼마 그러면은 B는 S분의 파이 자속 밀도니까 또는 파이는 BS 쓰면 되는 거니까 이건 그냥 15웨버 그렇게 일단은 나타낼 수 있기는 한데 여기 보다 보면은 이제 좀 엉뚱한 숫자도 나오기도 할 뿐만 아니라 0.6 이런 것도 얘기하는데 이상한 숫자가 나오기도 하지만 이상한 단위가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자속값 물어봤는데 15 테슬라요. 아니 자기장의 세기 말고 자속이요. 그러니까 테슬라 단위 나온 건 쓰면 안 되는 거고 여기 그러면 15 중에 15t m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자 파이라는 거는 파이 웨버 단위 쓰는 녀석은 B 테슬라 단위 쓰는 것과 S 제곱미터 단위 쓰는 것의 곱이다 하면은 웨버라는 단위는 또한 테슬라 제곱미터라는 단위로도 쓰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것 또 하나 있는데 볼트 퍼 미터라고 했죠. 볼트 퍼 미터라는 거 나오는데 요거는 전위값을 길이, 거리로 나눈 거예요 라고 해야 돼서 이거는 전기장의 단위예요. 이거는 뉴턴 퍼 쿨롱하고 또한 호환될 수 있는데 모르겠다 싶은데 몰라도 되는 게 일단 숫자 값이 틀렸으니까 뭐 몰라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고 더불어 테슬라 단위는 또한 테슬라 단위는 웨버 퍼 제곱미터 단위하고도 호환될 수 있다. 1테슬라는 1웨버 퍼 제곱미터요. 이렇게 단위 약간 이상한 거 나와도 생소한 거 나와도 이런 단위 뭐 따져보니 맞네 라고 판단할 줄 아는 것도 필요하겠어요. 좀 물리 접근하는 감각에 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